봅시다. 이제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일단 방정식이라는 건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 근 또는 해를 구해주는 방법이고, 이 근 또는 해를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같은 2차 방정식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좀 풀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의 x 더하기 3은 0이다 라고 하면 이 방정식을 풀어주는 방법이 첫 번째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4x만 남기고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좌변을 완전 제곱으로 만들기 위해서 4 정도를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좌변이 x-2의 제곱이 되고 1이 되겠지. 그러면 루트를 씌워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x는 2 풀마 1이 되는 거니까 3 또는 1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완전 제곱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이렇게 마이너스 4x 같이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더해주는 수가 한눈에 보이면 편한데, 자, 이런 식이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얘를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몇을 더해줘야 될까? 라고 하면 이 1차항의 개수에 반의 제곱을 더해줘야 돼.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2분의 p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4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준 거야. 되겠어?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의 x 더하기 3은 0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 3이고 1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x 마이너스 1이랑 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해주면 x는 1 또는 3이 되는 거지. 이 원리도 살짝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얘랑 얘로 인수분해가 됐는데 둘이 곱해서 0이래.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 아니면 혹은 둘 다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0이다 해서 1이 나온 거고 얘가 0이다 해서 3이 나온 거야. 여기까지만 인수분해해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답을 1이고 3이네 라고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주시면 뒤에 가면 문제 풀기에서 좀 막히게 되거든. 그래서 이것까지 왜 1이 되고 3이 되는지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근해 공식이죠. 근해 공식은 일단 공식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주어졌다 라고 했을 때 x는 2a분의 어떻게 되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근해 공식이고, 만약 b가 짝수다 라고 하면 b'이라는 걸 2분의 b라고 해가지고 짝수 근해 공식이 나오죠. a분의 마이너스 b의 프라임의 루트의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거 가지고 저 2차 방정식 풀어주면, 얘 같은 경우에 짝수 근해 공식 쓰면 되겠지. 그럼 얘는 b 프라임의 경우에 마이너스 2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는 거니까 1 풀마 1이라서 1 또는 3이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봤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해 주는 건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되는 거죠.
근데 완전 제곱식도 이게 2차 함수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렸고, 그러면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주세요. 잘 안 되시면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네. 아영아, 너도 풀어봐야 돼. 다 풀었으면 답을 맞춰보시고. 선생님이랑 볼까요? 일단 식을 전개를 해보면 지금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x에다가 마이너스 15가 좌변이 되는 거고, 우변이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변으로 다 이항을 시켜보면 이렇게 적어지는 걸까요? 그러면 이 1이라고 쓰면 인수분해가 되려면 이렇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대각선의 곱의 합이 1차항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2의 x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3이 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5 또는 3이 되는 거죠. 2번으로 넘어갈게요. 되겠어? 2번에 보면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 미지수 a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의 한근이 2라고 했을 때 다른 한근을 b라고 하겠대요. 그래서 a랑 b의 값을 구해보래. 그러면 방정식에서 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방정식은 x가 2일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x는 2를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4-20 더하기 a는 0이 되는 거니까 a는 16이 되는 거죠. 되시겠어요? 그래서 a가 16이다라는 거를 대입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에 x에다가 플러스 16은 0이 되고, 2랑 8에다가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한근인 b는 8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하면 24가 될 거라는 거. 그 다음 6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62페이지부터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판별식은
어떤 걸 판별하는 식이냐라고 하면 근의 종류를 판별하는 식이거든. 그랬을 때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의 일부죠. 이 녀석을 판별식이라고 한다는 거 중학교 때 배웠었고, 그러면 이 판별식을 가지고 일단 결과부터 좀 다 얘기를 해볼게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가 있고, 아니 좀 넓은 데다 쓰자. 이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가 있고 0이 될 때가 있고 0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근의 종류랑 실근의 개수는 조금 다른 말이거든.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근의 종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거고,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될 거고,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될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실근의 개수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 다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할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인 거고, 판별식이 0이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1개인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0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 받아들여 주셨고, 이거에 대한 원리를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2차 방정식이 저렇게 주어졌을 때 근의 공식을 써보면 두 근이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식은 하나로 써져 있지만 사실 두 개죠.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거 이해되니? 그럼 걔네를 따로 떼어서 좀 써볼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그냥 내가 부르기 편하게 알파라고 하고, 얘를 내가 부르기 편하게 베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알파와 베타는 서로 다르겠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지금 여기죠, 여기. 얘네 둘이 양수기 때문에 하나는 플러스 판별식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판별식이니까 이 둘은 서로 다르겠지. 그리고 루트 안에 양수가 나왔으니까 얘는 지금 실수일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 돼버리면 여기가 사라지는 거고 여기가 사라지는 거니까 알파와 베타는 같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되는 거고, 그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일단 알파와 베타는 서로 다를 거예요.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르니까. 근데 루트 안에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0보다 작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얘는 허근이 나오는 거야. 여긴 실근이었고 여긴 실근이었고. 되시겠어요 이거? 진짜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근의 종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얘는 서로 다른 게 2개니까 2개고 서로 다른 건 1개니까 1개고 얘는 실근이 없으니까 0개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별히 얘를 우리가 중근이다 라고 불러주기로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여기는 크게 뭐 암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대 이해가 가셨으면 얘는 넘기고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가지고 예제 3번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예제 3번을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요. 3번을 보시면 3번의 1번.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하면 얘 짝수 판별식 써도 되겠죠. 그러면 채원이 연습 한번 해봅시다. 짝수 판별식. 짝수 판별식은 이렇게 좀 표기를 하거든. 불러볼까요? 근해 공식일 걸 그건. 짝수 판별식. 짝수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B'은 뭐냐면 B의 절반. 그러니까 이 경우엔 B'이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요. 그러면 자 가봅시다. B'의 제곱 1 빼기 A가 얼마야? C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녀석 계산 결과 2죠. 그럼 얘가 0보다 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거야. 자, 2번 가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0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얘도 가보면 자, B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도 되겠죠. B'은 얼마? 마이너스 5. 예, B가 마이너스 10이지. 그러면 자, 짝수 판별식 불러봅시다. B'의 제곱이니까 25 마이너스 A가 얼마? 1 C는 25 하니까 얘는 0이죠. 그러면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3번. 적을 시간 뭐 따로 드릴게요. 필요하죠. 얘도 이제 판별식을 써서 그냥 판별해 볼 거거든. 근데 얘는 짝수 판별식 쓰면 안 되겠죠. 그럼 그냥 판별식을 쓸 거고 어떻게 돼요? 1 오케이. 그럼 얘는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1인 거지. 그럼 0보다 작죠.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럼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야? 0개죠. 둘 다 허근이니까. 그러면 얘는 2번은 1개. 얘는 2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적을 거 적어 주시고 여기까지는 지워도 되니 그럼? 됐을까요? 그럼 자 4번 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가장 큰 정수 k의 값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느냐 아니냐, 어떤 종류의 실근을 갖느냐 아니냐라는 거 판단하는 거 판별식으로 할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될까? 그거 이면 근의 종류가 뭐래요? 아니 근의 판별 판별식이 0이면 뭐라고 써있지 않아? 서로 같은 두 실근이래죠.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 0보다 커야 되죠.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지금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없겠고 판별식 연습해 봅시다. 얘가 B가 되는 거죠.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C가 되는 거야. 불러보세요. 25 마이너스 그냥 판별식이니까 4가 있어야겠고 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전개를 좀 해보면 25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17이고 4K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양변을 4로 나누어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정수는 얼마? 4분의 16? 그러니까 4죠. 네, 넘어갈게요. 이제 5번으로. 혼자 있으니까 내가 계속 말 시키지.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4가 0인데 이 녀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래. 실근을 갖게. 자, 그럼 우리 판별식을 종류별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뭐라고?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죠.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도시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학을 자, 그러면 실근을 갖느냐 허근을 갖느냐라고 했을 때 판별식 0보다 크면 실근 가져요 허근 가져요? 판별식이 0이면 실근이에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는 거니까 이 문제에서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다 혹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라고 언급이 안 돼 있고 그냥 실근을 가지래.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그럼 얘 짝수 판별식 쓸 수 없을 거고 자 b제곱 마이너스 4의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k의 값의 그냥 범위를 구해보라고 하니까 얘 열심히 구해보시면 이게 나올 거예요. 자, 이 녀석이 중근을 가질 때 얘가 중근을 가질 거래. 그랬을 때 이 녀석의 근을 판단하라고 했고 문제에서 A는 양수래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얘가 중근을 가질 거냐 어떤 근을 가질 거냐 판단하는 거 판별식이 있고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몇? 0이에요.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의 a의 c 해주면 자, 얘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 2랑 6이고 어디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아, 그러면 이 녀석이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 돼야겠고 그 0이 되게 하는 a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6이네요.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2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녀석의 근을 판별해 보래요. 이렇게 된 거죠. a가 2니까. 그럼 얘는 짝수 판별식을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 이건 연습해 봅시다. 채연아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4 24? 아 짝수 판별식은 아 4가 없죠. 그래서 6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니까 얘는 음수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는 거지. 되시겠어요? 이게 내가 괜히 말 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말로 하다 보면 외워지거든. 그래서 계속 말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날 그렇게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이게 들을 때는 생각 없이 들을 수가 있거든. 아영아 너도 들어봐. 들을 때는 이게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데 말을 할 때는 생각을 안 하고 말할 수가 없어서 듣기만 해서는 생각 없이 듣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을 하면서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생각을 하다 보면 외워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예제 7번 한번 볼게요. 자, 이 x에 대한 2차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는 이번엔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2차 식이 적을 거 있어? 적어. 왜 내 눈치를 보면서 적어? 됐어요? 네. 7번에 보면 이렇게 x에 대한 2차식이 주어져 있고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래.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얘는 방정식이 아니죠. 그래서 방정식이 아니라서 판별식을 못 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가 만약 이렇게 된 방정식이었다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 근의 종류가 어떤 녀석인 걸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걸까? 중근인 걸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인 걸까? 중근인 거겠죠. 이해하고 말한 거야? 아니면 설명해 드려요? 알아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건 이 녀석이 만약 방정식이었으면 중근을 가질 거라는 얘기니까 비록 얘는 방정식이 아니더라도 판별식을 써보면 0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식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얘가 색깔을 다르게 얘가 B인 거고 얘가 A인 거고 얘가 지금 C인 상황인 거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B 제곱 마이너스 4에 A에다가 C 그게 0이 되는 K의 값을 구해보면 되는 거야. 자 계산해 봅시다. 4에 K의 제곱이겠고 12에 K에다가 더하기 9가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4 해주고 K의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개해보면 얘랑 사라지겠고 12K에서 마이너스 16K 해주면 이렇게 되겠고 빼면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0이려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면 되겠죠. 요렇게
됐을까요? 넘어갈게요. 64페이지로. 적을 거 있을까요? 괜찮을까? 네. 다음 시간에 질문하기만 하는 거. 자, 64페이지로 가서 이번에는 이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볼 건데, 근과 개수의 관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도 조금 했었던 내용이에요.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고 이 녀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개수들과 이 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다 라고 하면 이 방정식의 근이 1과 3이라는 건 뭐 한눈에 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얘랑 1과 3의 관계부터 먼저 좀 파악을 해보면 이 녀석이 1과 3을 근으로 갖는다라는 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보는데 계산을 다 하지 않고 이 1과 3을 가지고 표현을 좀 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에 1 더하기 3의 x가 되는 거고 플러스 1 곱하기 3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로 생각을 해보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건 최고차액에서 a는 있을 거고 x-알파하고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야 얘가 0이다 해서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질 거 아니야. 이거 어렵니? 근데 A는 왜 빼는 거예요? A가 안 빠지면 최고차액에서는 우변은 1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까 풀었었던 2차 방정식 뭐가 있었었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2의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15는 0. 이 녀석의 두 근이 얘랑 3이었거든.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라고 적으면 이거 틀린 거죠. 앞에 2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여기 있는 거야. 되겠어? 그렇게 됐고, 자, 우변에 있는 거 전개를 좀 해주면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A를 분배까지 해주면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자, 이 녀석을 인수분해했다가 다시 전개한 거죠. 그럼 얘네 둘은 항등식이겠네. 인수분해도 항등식이고 전개한 것도 항등식이니까. 그러면 개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뭐 얘랑 같은 거는 별 얻을 게 없고 이 둘이 같아야겠고 이 둘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노란색의 식에서 이 둘이 같다 해서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누어 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파란색의 식에서 양변을 a로 나누어 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연습 한번 해봅시다.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거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 되는 거니까 4죠. 두근의 합 4 맞지? 그 다음 두근의 곱 a분의 c 3 두근의 곱 3 맞지?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근과계수의 관계가 얘가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x자리에다가 근을 대입을 해주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a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 b의 알파 더하기 c는 0이 되는 거야. 알파가 근이라고 하면. 그 다음 베타도 근이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모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거기에 적혀져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적혀져 있는 거죠. 되시겠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바로 옆에다가 달아서 풀어볼까요? 자, 이 녀석을 이용한 문제 예제 8번 한번 볼게요. 8번을 보면 2차 방정식이 x제곱 좁겠네. 저쪽으로 갈게요. 지금은 뭘 이용하는 예제일 거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가 될 거라는 성질 좀 이용해 볼게. 자, 예제 8번. 문제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알파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제곱의 값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이 값을 구할 때 이 2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두근을 다 하나하나 구한 다음에 넣어서 답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좀 번거로우니까 근과계수의 관계로,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인 거야 그럼 채연아? 3.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의 형태를 보니까 얘 통분해주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구할 수가 있죠. 자, 또 연습해 봅시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일단 뭐랑 뭘 곱해요? 오케이. 거기에다가 하루 안 해봤다고 이렇게. 알파 제곱 다음 시간엔 전범위를 해야겠군요.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쏘리, 이거 인수분해 했지 나 지금. 흥분해가지고 인수분해 해거든요. 인수분해 말고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해주면 빼기 뭘 빼줘야 돼? 3. 오케이. 자,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알파 곱하기 베타에다 1 넣고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 3 넣어주면 1분의 3의 세제곱 27 빼기 3의 1에다가 3이니까 9 빼면 18 되는 거겠죠.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9번 가볼게요. 적을 거 필요한가요? 네. 아니, 한 바닥 다 쓰고 적을 시간은 그냥 아예 드릴게요. 지우자.
9번에 보면 문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가 되어 있는데 두근의 비가 2대 3이래. 그러면 두근의 비가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라고 잡는 것보다 한 근을 2알파라고 잡으면 다른 한 근은 3알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로 잡는 것보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아, 더 쉬운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사용해주면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몇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문자가 두 개고 관계식이 두 개니까 우리는 K의 값하고 알파의 값을 다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뭐 구하라는데? K의 값의 곱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예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5알파는 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5알파는 K 플러스 1. 그리고 얘 1 이항하면 5알파 마이너스 1은 K가 되는 거죠. 얘랑 얘를 연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립할까? 요거를 K라니까 얘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2항까지 한 번에 좀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에다가 3에다가 1에다가 마이너스 되는 거지. 그럼 알파는 2분의 1과 3분의 1이 되겠네. 그러면 K는 알파가 2분의 1일 때 들어가면 2분의 3이겠고 알파가 3분의 1일 때 들어가면 3분의 2겠네요. 따라왔어요? 그럼 모든 K의 값의 곱은 1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10번 까지 딱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10번을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개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고 이 녀석의 두근을 이렇게라고 하겠대요. 그랬을 때 A, B의 값을 구해보래. 자, 그럼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써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되겠고 알파 베타는 B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 쓰면 이 둘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2가 되나요? 그게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하여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곱은 전개 바로 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얘가 A가 된다라는 거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자 문자가 몇 개야? 알파, 베타, A, B죠. 그리고 관계식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어떻게든 연립하면 우리는 A의 값을 A, B, 알파, 베타의 값을 다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어떻게 연립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갖다 넣어버리면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 얘 여기다가 넣고 얘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나왔지. 그럼 이제 끝났죠. A, B의 관계식이 하나, 둘이니까 이 정도는 구할 수 있는 거지. 되시겠어요? 네, 적을 거 적어주세요.
번 적고 있어? 아니, 다 적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근각에서 관계 중에 어떤 성질을 사용할 거냐면,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럼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할 거란 얘기지. 그 다음에 베타를 대입해도 식이 성립이 될 거란 얘기죠. 이거 활용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유형 11번. 11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 그리고 나서 뭘 구해보라고 했냐면, 이걸 구해보라고 했거든. 이거에 대한 비효율적인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구하라고 했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몇이야, 지금? A분의 몇이었죠? C. A는 1이고 C가 몇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 전개를 해가지고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어우 힘들다. 벌써 힘들지.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이 문제를 이렇게 전개를 해서 푸는 친구들은 얼마나 힘이 될까요? 더하기 1까지 해주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개를 한 상태에서 좀 정리를 해주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다시 알파의 제곱 곱하기 베타의 제곱 보이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보이네. 얘 해준 거고 베타의 제곱 알파의 제곱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마이너스 3의 알파 베타로 묶어주면 플러스로 묶어줍시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로 묶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야. 얘랑 얘 묶어준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9에 알파 베타 해주고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고 플러스 1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얘 구할 수 있겠고 얘 구할 수 있겠고 얘 구할 수 있고 얘 구할 수 있고 얘 구할 수 있고 얘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해가지고 꾸역꾸역 다 풀고 나서 답까지 맞추고 나서 뿌듯해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서. 되게 이거에 대해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 우리는 수학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학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성질을 이용할 거야.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이 값이 0이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의 형태를 만들어 주기 위해 이걸 양변에 더해주면 좌변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우변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식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될 거거든. 이러고 나면 이제 되게 간단한 문제로 바뀌면서 답이 11이 나오는 거죠.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성질을 잘 기억 안 해주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해주셔야 우리가 되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과정도 생략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거든. 자,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두근으로 갖는다라고 하면 이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식의 형태를 봤더니 이 값 구하는 거죠. 이렇게 적어놓고 봤더니 그러면 얘 인수분해한 거니까 항등식이잖아. 우리가 원하는 식의 형태가 나오려면 양변에다 5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럼 우변이 이렇게 되죠. 그럼 좌변은 니까 답이 똑같이 11이 나오죠. 되시겠어요 이거? 얘까지는 살짝 투 멋지긴 한데 이해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세 번째로 방금 했었던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면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이용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2번.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요. 그리고는 2차 방정식을 네가 한번 구해봐 라고 하면서 대신에 근을 알려줬어요. 3 마이너스 알파하고 3 마이너스 베타를.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것까지 해서 이걸 두근으로 가지면서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어. 지금 문제에서.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녀석이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이고 이걸 두근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좀 보면 마이너스 안으로 집어 넣어 버립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 전개해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5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5. 알파 곱하기 베타는 3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최종 다 대입을 해보면 5, 3, 7.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걸 두근으로 가지면서 최고 극차량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되겠어요? 얘는 모르지만 근을 아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로 흐름을 잡아가지고 전개를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파 더하기 베타 다 구해준 거죠. 넘어가 볼게요. 근데 나 뭐 계산 실수했나요? 근데 아 여기 3 9 마이너스 8했는데 왜 7이에요? 9 마이너스 5 더하기 3 여기 더하기잖아. 아 마이너스요.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죠. 아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가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곱은 그냥 a분의 c야.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아니라 플러스 3인 거. 그래 고요 이건 됐어? 나 계산 실수 하나 하고 있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라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베타야. 마이너스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그리고 여기서 합은 5인 거고 곱은 3인 거. 그러면 9 빼기 15 하면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3 하니까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되시겠어요? 아까 물어본 거 이거 맞아? 왜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이냐고? 아니요. 아니야. 해결은 됐어? 네. 적을 거 있으신가요?
봤어요? 네. 마지막으로 13번 한번 풀고 휴식합시다. 일단 여전히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이 녀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가볼게요. 13번 볼 건데 그 전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기존에는 이 녀석이 인수분해를 안 된다라고 했었지 우리는. 근데 사실 얘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얘 근을 구해보면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인가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은 루트 2를 근으로 갖고 마이너스 루트 2를 근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배웠는데 꾸역꾸역 해보자면 이 녀석은 근의 공식을 좀 써보면 자 2a분의 마이너스 b 0이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되는 거죠. 어려워요? 그럼 얘는 2분의 뿔마 루트 8i가 되는 거죠. 루트 8이면 2루트인가? 그럼 얘는 뿔마 루트 2i가 되는 거지. 두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라니까 얘도 꾸역꾸역 인수분해를 해보자면 루트 2i를 근으로 갖고 마이너스 루트 2i를 근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왜 이전까지 이 녀석들을 인수분해를 안 해줬었냐 라고 하면 이전까지는 우리 인수분해라는 게 유리수범위까지 해주는 게 인수분해인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야 이제부터는 문제에서 언급을 해줄 거야.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해봐 라고 하면 이것도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13번을 보면 자 복소수 범위에서 이 녀석을 인수분해를 해보래. 그러면 일단 두 근을 구해가지고 2분의 x-알파랑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알파 베타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주어진 건 방정식이 아니거든? 근데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해버리는 거야. 자, 근의 공식 써주면 2a분의 무슨 텔레비전에서 나는 소리처럼 이렇게 소리가 나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모는 1이겠고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i 되겠네요. 그러면 한 근은 얘가 되겠고 다른 한 근은 얘가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빼기 얘 빼기 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따라왔나요? 그래서 인수인 것은 몇 번이에요? 맞아요. 여기까지 쉬었다 할게. 적을 거 적어주시고